네, 2025년 8월 28일 이정훈입니다. 오는 9월 3일 중국에서 열리는 열병식 전승절 기념식에 푸틴과 더불어 김정은이 참석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북중러 협력을 제약인한 행사가 열리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제 하나씩 복기를 해봐야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자기의 SNS에서 한국에서 purge, 숙청이 일어나고 레볼루션이 일어났다. 그걸 알아봐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숙청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났다. 근데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자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는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피스메이커가 돼주시고 나는 그 페이스메이커가 활동할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뭐 보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9천억에 가까운 대미 투자를 해서 미국의 환심을 샀다. 트럼프 대통령이 퍼지라는 단어를 쓰고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써서 압박을 가하니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대미 투자를 약속해서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우리의 실물 경제는 빈통이 되도록 하는 그런 걸 취한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그것대로 두고요. 어쨌든 이재명 정권은 트럼프하고의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등은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뭐 트럼프가 참석자들한테 모두 모자에다가 사인을 해줬다 하면서 한미 관계가 매우 좋은 것처럼 이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쪽에서는 돈 주고 갖다 바친 책봉비였다라는 거고, 이쪽에서는 반대로 굉장히 좋은 거였다. 이제 이 싸움이 굉장히 지루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이북은 정치적 가난뱅이, 주권을 갖다 바친, 미국에 갖다 바친 정치적 가난뱅이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못 된다. 이제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꽤 많죠. 저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말을 가볍게 뒤끝을 올리는 거 보면서 왜 말을 저렇게 할까 분석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게 뭘까 측정을 해보는 거죠. 이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북이 트럼프를 만나서 모든 걸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한미 관계를 확인하는 걸 보게 되면 절대로 이 남조선 것들은 미국 품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액션을 취하겠는가? 지금 이재명 정권은 가을에 열리는 경주 에이펙에 북한이 김정은이 와줄 거를 고대하지만 올 가능성은 제로죠. 그럼 이제 시진핑이라도 올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도 오고 또 트럼프도 와서 한국에서 거대한 에이펙을 무대로 한 다자회담이 열려서 한국의 위상에, 이재명 정권의 위상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피스메이커는 사실은 이재명이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바로 하기 좀 뭐하니까 트럼프가 하는 걸로 하고 앞에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그런 걸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중국이 주도하는 열병식에 전승절에 참여하겠다 그랬습니다. 전승절은 이거는 아주 사기죠. 러시아가 하는 전승절은 그야말로 공산 소련이 나치 독일을 항복시킨 거니까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중국의 전승절은 사실 중일 전쟁이 하다가 이제 2차 대전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 중국군은 자기네 자력으로 일본군을 항복시키지 못했어요. 전선 변화도 못하고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고 항복을 하니까 중국 전선에 와 있는 일본군들의 항복을 중국군이 받은 거죠. 그 항복은 누가 받는가 하면은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군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모택동이 이끌던 공산당 세력은 저쪽, 그들은 이제 장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장거리 도망이죠. 대만에서는 장거리 도망이죠. 그래서 연안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본군을 항복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그 장개석이 한 거를 지금 공산군이 했다고 해서 중국이 전승절을 하고 있어요. 사기 전승절인데 이 10년 전에 여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이용해서 북한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그런 걸 했다가 결론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본인이 탄핵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간다 어쩐다 하다가 안 가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보내는데 중국은 김정은을 초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푸틴도 오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랑 붙으면서 북중 관계가 소원해진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미국에 탁 붙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미국이 한국을 이재명을 굴복시키는 거는 대중봉쇄를 위한 거니까 대중봉쇄 그다음에 대북한봉쇄 같이 가는 거니까 지금 북한과 중국은 사이 안 좋던 걸 접고 다시 만나는 모습으로 갑니다. 쇼를 하는 거죠. 푸틴과 이재명의 쇼가 끝나니까 시진핑과 김정은 그리고 푸틴이 참석하는 쇼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중로 이 단일 대우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세력이 서로 비등비등해지니까 이게 각자가 쪼개져서 있으면은 이란처럼 미국이 뭐 벙커 버스터를 던져갖고 보내갖고 폭파시킨다든지 해서 핵을 제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합된 모습 하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서 북한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완전히 고개를 숙였구나. 한미 관계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지불을 했다. 이렇게 가던 분석이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좀 철이 들었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겠지만은 천만의 말씀, 글로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중국과 북한의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북중 관계를 회복하고 또 푸틴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인도는 어떤 식으로 간에 미국으로부터 강한 관세를 받으면서 좀 미국의 눈치를 보지만 중국은 지금 러시아가 판매하는 굉장히 값싼 원유를 사서 그걸 토대로 석유 화학 산업을 일으켜서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중국이 석유화학 산업으로 떼돈을 벌고 있다가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과중한 관세를 때리면서 이제 그걸 변화를 미국이 해보려고 하는데 중국은 굴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하고 중국은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또 역시 북한도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 북한은 지금 뭐 순항미사일 잡는 요격미사일 그 다음에 ICBM급 미사일 기술 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뭘 하는가 하면은 꽃놀이 패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미 경중 얘기했는데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에 해서 양다리 걸치기를 얘기했었는데 그걸 안 하겠다 그랬는데 북한 역시 중국과 러시아를 두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러시아에 붙어서 쫙 빨아먹고 러시아의 사이 안 좋으면 중국 빨아먹고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의 더 대상으로 들어오는 게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돌려가면서 돌려먹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참 러시아로 갔다가 중국이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즉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구하니까 거기에 가주는 거죠. 가줌을 해서 중국한테 뭔가 빨아먹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중국의 시진핑이가 에이펙에 와갖고 이재명을 만나면서 이재명이 또 어떤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건데 페이스메이커를 한다고 하면서 그걸 하게 되면 그 목적지는 북한의 김정은이거든요. 김정은은 그걸 또 기대하면서 이재명을 흔들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오기 위한 영향력 공작을 염두에 두고 중국에 접근하는 겁니다. 에이펙에는 시진핑은 참석해도 푸틴은 오지 않습니다. 푸틴은 초청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북한도 이제 게임에 들어간다. 근데 그들은 뭐를 깔고 하느냐? 이재명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못 된다. 그리고 겁주면은 갖다 바치는 정치적 가난뱅이다라는 인식을 토대로 자기들도 그렇게 인식을 했으니까 그런 토대에 의해서 영향력 공작을 하면서 중국을 통해서 자기네가 원하는 걸 챙기겠죠. 한반도에서 이제 뭐 툭하면 전쟁 위기가 나오고 저는 뭐 과감하게 군사작전을 하자는 사람인데 군사작전을 해도 저는 기본적으로 전쟁이 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툭하면 전쟁이 난다고 하면서 전쟁이 안 납니다. 한반도 안 납니다. 그리고 이란이 그렇게 국력을 투자해서 만들었던 원폭시설이 파괴돼도 전쟁을 못 하잖아요. 전쟁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전쟁을 억제하는 국제정치하고 방법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쉽게 못 합니다.
지금 북한이 뭐만 하게 되면 막 전쟁 일으킬 것처럼 바람을 잡는데 거기에 말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반대입니다. 북한을 쳐라. 북한 전쟁 못한다. 우리가 문제지. 중국도 우리가 북한 때렸다고 러시아도 쉽게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도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하긴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공격은 못 하잖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을 거칠게 다루려는 주장을 하는데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지금 뭐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하고 트럼프가 어떻게 해도 자기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외교전을 펼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말싸움으로 가는 거죠. 말싸움으로 가는데 그럼 자꾸 자기 세력 확보하려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시진핑을 만나고 트럼프 만나고 뭐 푸틴 만나서 하다 보면 또 그들 부탁을 들어주다 보게 되면 결국은 김정은의 부탁을 끌려가는 그런 모양이 되면서 이제 김정은은 자기 원하는 대로 빼먹기를 할 수 있는 구도로 갈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렵게 미국의 추인을 받는 외교를 하고 왔습니다. 많은 걸 퍼주고 왔는데 김정은은 그 정치적 가난뱅이가 하는 거를 쭉 지켜보면서 이제 실리 챙기기로 가면서 중국의 전승절에 가겠다. 중국이 발표했고 북한도 발표했습니다. 가서 북중러 미러를 보이면서 그리고 이미 군사동맹을 두 나라는 맺어놓고 있죠. 맺어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해서 적당히 이제 좀 적당히란 표현은 그렇고 머리를 많이 써서 압박을 가하면 또 대화하자고 이재명 정권은 피스메이커란 타이틀을 트럼프한테 줬으니 진짜 피스메이커 역할로는 이재명이 하면서 북한하고 뭐 해보자고 이제 뭘 갖다 주는 그런 모양. 야, 이제부터 제 얘기는 그겁니다. 김정은의 이재명 따먹기가 시작됐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한테도 갖다 바치고 김정은한테도 갖다 바친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국내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등등을 통해서 다수의 어려운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데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절대 안 나죠. 당장은 죽지 않겠지만 서서히 힘들어지죠. 그리고 자기는 그거 하고 빠져나가면 되는 거고 또 그 다음 정권 또 인민을 위하는 척하게 되면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점점 힘이 없는 나라로 갑니다. 자, 국가라는 게 한번 모순에 빠지면은 참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이 위대한 거는요. 지금 트럼프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버거운 존재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애국자죠. 한국과 일본,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이 2차 대전 이후, 전쟁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이 만든 자유주의 체제에서 굉장히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네가 부채를 처리하려니까 결국은 자기네가 많이 도와줬던 나라들을 관세를 통해서 거꾸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옛날에는 아주 마음씨 좋은 아저씨였다면 아저씨가 지금 살기 힘드니까 관세라는 걸 통해서 이제 거꾸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트럼프인데 트럼프는 미국을 위해서 상당히 욕을 먹어가면서 이재명 꼼짝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참 그거 보게 되면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네가 위기가 처하게 되면은 옛날에 레이건도 그렇고 확 바꿔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헤게몬을 줄 수 있는 세계 슈퍼파워가 되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라고 싶은데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는 박정희 또 이승만 전두환처럼 그런 사람이 나와서 혁명적으로 바꿨어요. 박정희는 오매불망 남아로 태어나서 혁명을 하지 못하면 이런 시도 쓰고 조국 근대화라는 분명한 목표, 또 이승만은 조국의 독립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던 혁명가니까 할 수 있지만은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육군 참모총장을 꿈꾸면서 있었던 군인인데 어찌어찌 하다가 집권을 하게 되니까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김재익 같은 사람을 쓰면서 국가를 발전시켰죠. 이제 그리고 나서 만든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이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도자가 못 나오고 있어요. 노태우 이후에 누가 하나, 이명박 하나 반짝했을 뿐이지, 그냥 그 임금 자리를 즐기는, 땜빵으로, 그리고 미국이 방해하면 안 되니까 책봉 받는데 문제 없는 정도의 외교만 하는 좌파가 특히 그렇죠. 그런 모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좀 헤게몬을 지지 못한 나라에서는 국가가 한 번씩 바뀌려면은 어떤 혁명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혁명을 못하니까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유럽 국가들이 자꾸 추락을 하잖아요. 미국을 못 따라가잖아요. 슈퍼파워는 스스로 선거를 통해서 강력한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이 적당히 남은 눈치 보고 사는 나라들은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를 뽑아내야 되는데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하기를 기대했는데 결국은 문재인에 대한 칼질을 못하고 막판에 계엄령이라고 하는 무리수를 써갖고 오히려 지금 역전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모순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제 자기가 피스메이커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돈을 미국에 퍼주고, 근데 이제 북한이 북중러 이 단일 대우를 만드는 모습을 보이니까 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랑 잘 지내면서 북한하고 어떻게 하는데 북한은 그러한 이재명을 뜯어먹을 거라는 거죠. 참 슬픈 현실이 이루어집니다. 기업들은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데 그걸 못 맞춰주는 지도자가 있는 국가가 되는 거죠. 한국은 참 혁명적인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혁명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재명 정권이 쓰고 있거든요. 제가 윤석열 정부 때 혁명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혁명적이지 못했어요. 이 중진국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 체제를 가져야만 최고의 정치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거 제도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국힘당에서 장동혁 씨가 예상을 깨고 김문수한테 이기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홍준표 씨가 신구미원령 햇병아리 비둘기는 고개를 넘지 못한다. 아직 능력 검증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장동혁 씨가 엄청난 국가 개조론을 갖고 해낼지 아니면 능력 부족으로 그냥 사그라들지 궁금합니다. 국가를 개조하려면은 여러 경험, 뭐 기업을 해보거나 군을 해보거나 뭐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그런 뭐 판사 경험, 행정 경험 약간 있긴 합니다. 주로 정치인이었고 또 자기 조직이 없는 걸로 보여요. 트럼프는 자기 조직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에서 또 분단도 돼 있고 또 주변에 강대국이 많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 인기몰이에 집착하고 그냥 권력의 단물만 빨려고 하는 좌파 정권 등장을 막으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를 만드는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을 제거하면서 남북 통일까지 해내면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드는 리더, 그런 리더를 만들려면 지금 대통령 뽑아내는 선거제도가 최고인지 상당히 좀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이제 이재명은 트럼프한테 뜯기고 김정은한테 뜯기고, 그리고 본인은 그게 피스라고 하면서 더러운 평화가 더 낫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런 걸 피하면서 우리의 문제인 통일도 하고 주변 강대국과 맞서는 게 아니라 대등한 나라로 만드는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까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